시네마4D 폴리곤 모델링의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네마4D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과 작동 방식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학습을 제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간단한 모델링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기능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전 우리가 기초 강좌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던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기초 강좌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대로 시네마4D가 지원하는 이제 모델링 방식은 바로 폴리곤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곤이란 말은 바로 다각형이라는 뜻이죠. 다각형이라는 얘기는 이제 삼각이라든가 사각이라든가 이렇게 사각 이상의 면이라든가 또는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하적인 모양이 있죠. 그 모양을 베이스로 해서 그 기하적인 모양을 연장을 시키거나 또는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삭제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형태에 근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기하적인 형태를 이루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중요한 단위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포인트.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할 경우는 의미가 없지만 두 개 이상이 존재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이렇게 바로 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바로 엣지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포인트가 이제 3개가 되면은 바로 엣지가 결과적으로 3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삼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각적인 형태로서 최소한의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양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폴리곤 모델링에 있어서 이 최소한의 시각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 봤을 때는 무조건 삼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삼각을 이룰 수 있게 되면은 바로 중간에 바로 뭐가 생기죠? 바로 면이 생기죠. 바로 이 면을 바로 페이스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인트, 엣지, 페이스, 바로 이 세 개가 기하적인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한꺼번에 볼 때는 바로 컴포넌트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폴리곤 컴포넌트. 그래서 이제 이 폴리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세 개의 정보 단위를 선택을 해서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는 그런 연속된 작업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네마4D 안에서는 바로 어떤 폴리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 엣지, 페이스 이 세 개를 바로 이제 단축키 엔터키를 이제 눌러가면서 선택 모드로 바꿔가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죠. 접근하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다른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작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엣지 라인 자체를 선택을 해서 모양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이 면 단위 있죠? 이 면 자체를 이동을 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작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어떤 컴포넌트로 접근을 해서 작업하는 게 더 유리한지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특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위주로 해서 초기 작업을 하거나 중간 작업을 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델링적인 기능과 함께 간단한 모델링 실습을 같이 해 나가면서 작업을 할 거니까 기본적인 힌트는 아마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폴리곤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어떤 면의 구조를 사용할 것이냐, 네, 그 구조 방식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이제 두 개가 된다 그러면은 엣지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입체적인 어떤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하지만 포인트가 이제 세 개가 되면은 바로 삼각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면을 이룰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입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이런 삼각형 베이스의 그 면을 바로 트라이앵글 페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포인트가 이제 4개가 된다고 그러면은 사각형이 되겠죠. 역시 이 사각형은 네모난 모양의 면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바로 쿼드 페이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 사각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죠. 1, 2, 3, 4, 5 오각형이죠. 이런 모양의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각 이상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각수에 따라서 구분하지는 않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무조건 사각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이런 페이스 구조를 바로 n곤이라고 표현합니다. n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제 그 어떤 최초의 어떤 페이스 구조를 만들 때 삼각형으로 적응할 것인지 사각형으로 할 것인지 n곤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선택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원하는가,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은 주로 게임 쪽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사각형은 주로 영상 쪽이죠.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VFX가 됐든 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드는 위주의 작업에 주로 사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해왔고, n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제품을 만드는, 제품을 어떤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하는 분야 쪽에서 이 n곤 형태를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도에 따라서 삼각형을 쓸 수도 있고 n곤을 쓸 수도 있고 사각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은 오브젝트 안에 이 세 개의 구조를 섞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그 선택에 따른 문제이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추천을 해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뭐 꽃을 모델링 하든 캐릭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시네마 4D 안에서 모션 그래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목적으로 뭔가 어떤 형태를 만들 때는 삼각형이나 n곤보다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스타트를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 삼각형으로 최초 모델을 하게 되면 면을 너무 많이 쪼개야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n곤 형태로 모델을 하게 되면 이 형태를 이제 그 변형을 가했을 때 쉽게 면 구조가 깨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각형은 삼각형과 n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회피를 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삼각형, 사각형, n곤을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사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할 것을 권장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나갈 때 일단 무조건 사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시네마4D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런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모양을, 그 면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로 모델링 할 때 어떤 그 페이스 면 구조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작업의 난이도라든가 기술적인 사항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 일단 먼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 시네마4D에서 어떤 그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방법,
세 가지를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폴리곤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 가지 이상의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 크게 보자면은 바로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어떤 모양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이제 형태를 이제 연장을 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함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바로 폴리곤 펜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스플라인과 함께 제너레이터 기능을 바로 스플라인과 함께 조합을 해서 최초 베이스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제가 기초 강좌 시간에서 바로 간단하게 어떤 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모델링 한 적이 있죠. 그것처럼 어떤 단면 커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회전을 시켜서 바로 하나의 어떤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존재를 했었죠. 이렇게 이제 어떤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형태로서 접근을 하든, 또는 폴리곤 펜이라고 불리는 사용자가 일일이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해 나가면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쓰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하는 기본적인 어떤 최초 형태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를 만들 때 면을 일일이 하나씩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크게 만들 수 있는 재빠른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1번 방법하고 3번 방법은 비교적 초기 형태를 빠르게 접근해서 크게 만들 수 있지만은, 폴리곤 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일이 면을 하나씩 이렇게 생성을 해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프리미티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위에 존재하는 바로 이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형태의 베이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큐브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 이제 이 큐브를 보게 되면 단축키 MB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상태를 이제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베이스가 이렇게 세그먼트를 이제 증가를 했을 때 역시 보면 알겠지만, 베이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각형 페이스가 아니라 사각 쿼드 페이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인 어떤 스케일을 바꾸거나 회전을 가하거나,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방법을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 때 포인트, 엣지, 페이스 단위로, 즉 폴리곤 컴포넌트 단위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이크 에디터블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포인트, 엣지, 페이스 단위로 작업할 수 없죠. 그래서 단축키 C키를 눌러서 바로 엔터키를 눌러가면서 어떤 특정한 엣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특정한 페이스를 선택해가면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크기를 바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근접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전체를 이동하거나 해서 작업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프리미티브를 베이스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컴포넌트 조작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제너레이터 기능과 스플라인을 같이 조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제 펜 툴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바로 제너레이터 쪽에 있는
레이드라든가 스윕이라든가 익스트루드, 로프트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그 면을 연장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켜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레이드 기능을 통해서 커브를 레이드에 종속시키게 되면 바로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쉽게 초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일일이 이 면을 하나씩 사각형 면을 일일이 하나씩 붙여가면서 작업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리미티브가 가지고 있는 형태 중에서 바로 셀렌더 타입을 같이 사용을 해서 셀렌더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위치를 스케일링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작업의 효율을 봤을 때는 가능한 폴리곤 컴포넌트의 어떤 위치를 수정을 가는 그런 작업을 덜 하는 게 좀 더 빠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바로 이제 이 같은 바로 스플라인 커브의 모양을 베이스로 해서 가장 초기 형태의 폴리곤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폴리곤 펜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사용해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폴리곤 면을 하나씩 생성을 해 나가면서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상단 메쉬 메뉴에 보게 되면 크레이트 툴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바로 폴리곤 펜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가 M2로 배정이 되어 있죠. 이 폴리곤 펜 기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동작 방식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펜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컷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F2를 눌러서 탑뷰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가 폴리곤 컴포넌트 편집 모드를 포인트 모드로 지금 선택을 해 놓은 상태죠. 일단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되죠?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그 특정 포인트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엣지와 면이 생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그 사각형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클릭하고 처음에 생성했던 그 포인트를 가리킵니다. 다시 클릭하게 되면 바로 하나의 면이 생성이 됩니다. 아직 제가 이제 이 폴리곤 펜 기능을 종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그 폴리곤 오브젝트가 지금 편집 모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죠. 특정 엣지를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위치를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이동을 시켜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포인트를 선택해서 다시 클릭 이제 이렇게 면이 추가가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클릭 F5를 눌러서 다시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페이스 3개가 접합이 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폴리곤 펜 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이제 면을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면서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때는 바로 폴리곤 펜 툴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연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버리고 F2 메쉬 크레이트 툴 폴리곤 펜 단축키 M2 폴리곤 펜 기능이 보면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게 되면 애트리뷰트가 현재 지금 표시되고 있는 상태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해 나갈 때 특정 모델링 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여러가지 이제 사용자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닫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락 버튼을 이제 눌러주게 되면 선택과 상관없이 항상 이 지금 락을 걸어놓던 이 속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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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릭.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오각형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저는 오각형이 만들지 않고 처음에 만들었던 그 포인트 위치를 다시 가리켜서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는 구조의 면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새로운 면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특정 포인트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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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가만히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냅핑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딱 가리키면 자동적으로 딱 스냅핑이 걸리죠. 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오토 웰드 기능이 켜져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스냅이 되면서 닫힌 구조로 면이 접합이 된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 모드에서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일일이 찍어가면서 면을 생성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엣지 모드 상태에서 작업할 때는 특정 엣지 라인을 이렇게 흰색이 나타나는 상태로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중간면에 분리가 되는 엣지 라인이 나타나죠.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엣지 라인을 가리켜서 클릭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잘려진 형태 구조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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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알 수 있죠? 네. 새로운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클릭, 클릭. 그럼 이제 포인트 단위가 아니라 이제 엣지 단위로 현재 지금 추가되어 있죠. 다시 클릭, 클릭, 다시 클릭, 클릭. 네. 엣지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역시 면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동그란 이제 커서 모형으로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브러쉬 레디어스 사이즈가 크거나 작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만들어 놓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아직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동그란 커서가 가지고 있는 그 반경을 베이스로 해서 면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 형태로 쉽게 면의 구조를 이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곤 펜 툴을 페이스 모드로 동작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면의 구조가 지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폴리곤 단위 안에서 계속해서 면이 생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이렇게 곡선이라든가 직선 같은 도로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길의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폴리곤 펜 툴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기능은 별도의 강의에서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사용자가 이제 일일이 면을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면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폴리곤 펜 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미티브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스플라인 커브를 그려서 제너레이터 쪽에 있는 기능과 같이 조합을 해서 형태를 만들든 이와 같이 폴리곤 펜 툴 기능을 사용하든 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베이스 형태, 최초 형태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를 모델링하면서 그런 판단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마지막 주제로 폴리곤 노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다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폴리곤 펜 툴 기능을 사용해서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바로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보게 되면 이제 3개로 놓여있는 상태죠. 그리고 엣지가 역시 3개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면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그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최소의 어떤 기본 정보 단위로 바로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가 엣지, 세 번째가 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이제 그 포인트가 엣지를 구성하게 되고, 엣지가 바로 베이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3D 그래픽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 폴리곤의 면이 존재할 경우 그 면이 가지고 있는 놓여있는 방향을 인식하는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그 삼각형이 놓여 있을 때 앞뒷면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제 이 삼각형 면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면이 놓여 있는 그 방향이 있죠. 이것을 이제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바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바로 폴리곤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D 그래픽에서는 뭐 시네마 4D뿐만 아니라 다른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폴리곤 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폴리곤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면이 있죠. 이 면의 센터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센터 위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그 센터 위치로부터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정확하게 바로 이 90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수직선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바로 노멀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노멀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죠. 그 면이 기본적으로 앞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멀 방향이 없는 이 반대쪽 면이 바로 뒤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그 노멀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디폴트 상태에서는 그 노멀 방향이 화면에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링한 오브젝트의 그 노멀 방향을 확인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바로 Shift V 키를 눌러주게 되면 뷰포트 설정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별도의 창으로 이제 떨어져서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이 폴리곤 펜 툴에 대해서 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락을 풀고 Shift V 바로 그 디스플레이 설정 부분에 보게 되면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어떤 특정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라인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방향이 노멀 방향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라인이 나타나고 있는 그 면의 방향이 앞쪽이란 뜻이고, 그 반대편이 바로 뒤쪽 면이란 뜻입니다. 이 오브젝트 대신에 폴리곤 큐브를 만들어서 보죠. 역시 Shift V 지금 노멀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죠. 다음 쪽에 C키를 눌러서 에디터블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해당 그 면이 가리키고 있는 그 노멀 방향이 확인이 됩니다. Select Only로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그 어떤 특정한 면 있죠. 그 면에 대해서만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Select Only로 체크를 풉니다. 그러면 모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스 구조의 그 노멀 방향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노멀 방향을 이제 그 확인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모델링하고 있는 그 특정 구조가 앞인지 뒤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작업할 때는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명확하게 앞뒤를 구분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거나 또는 렌더링 작업을 해야 할 때 앞뒷면을 구분해서 쉐이딩 작업과 라이팅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노멀 방향을 체크하는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도 그 폴리곤 노멀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강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모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폴리곤 오브젝트 면마다 앞뒷면을 구분하는 하나의 정보 단위로 노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노멀 방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로 비버트 설정에 있는 이 노멀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만 일단 기억을 잘 해 두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폴리곤 모델링과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